네, 안녕하세요. 금융 1타 강사입니다. 오늘은 이전 영상에서 가장 많이 문의를 주시는 디임돌 대출 소득 기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대한 짧게 하고자 했으나 전달드리고 싶은 내용이 많아가지고 1부랑 2부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장 많이 해당되시는 근로소득자 및 사업자, 그리고 소득 추정 이런 부분들을 설명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Q&A, 구독자 사연 포함시켜가지고 한번 상담해드리는 시간까지 가져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디지털 대출에선 연소득을 어떻게 산정하냐를 먼저 알고 계셔야겠죠. 가장 먼저 채무자와 배우자의 이개년 소득을 확인합니다. 최근 2년치를 보겠다는 거죠. 하지만 대출 대상자 및 금리 판정 시에는 최근 1개년 소득만을 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얘기하면 대상자를 볼 때 소득이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7천만 원 이하여야 디지털 대출이 가능하잖아요. 이럴 때는 최근 1개년 소득만 보겠다는 겁니다. 또한 금리 우대 사항에도 해당되는지 볼 때 역시 마찬가지로 1개년 소득만 보겠다는 거고요. 그러나 이제 DTI 등 대출 심사할 때는 2개년 소득을 보겠다는 겁니다. 이 차이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2개년 소득의 차이가 플러스 마이너스 20% 이하인 경우에는 최근 연도 연소득을 사용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개년 평균 소득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제 증감한 소득이 어, 늘거나 줄은 이제 증감한 소득이 상시소득일 경우에는 최근 연도 소득으로 산정을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1년 이하 소득만 있어서 2개년 소득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연소득 산정 후에 10%를 차감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시소득일 경우에는 10%를 차감하지 않고 최근 연도 소득으로만 산정을 해요. 보시면 증감한 소득이 상시소득일 경우 최근 연도 소득으로 산정하고 채무자가 1년 이하 소득만 있어서 2개년 소득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상시소득으로 인정이 되면 차감하지 않고 최근 연도 소득으로 산정을 한다. 상시소득은 어떻게 보느냐? 근로소득인 경우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 아니면 상시소득으로 간주를 합니다. 보시면 상시소득 간주하는데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제외가 돼요. 그리고 사업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채무자가 상시소득임을 입증한 서류를 통해서 발생 시점부터 1년 이상 지속됨이 증명되면 상시소득으로 인정이 되고요. 기타 보험설계사, 시간강사, 기타 사업자 등도 위의 사유와 마찬가지로 입증이 되시면 차감하지 않습니다. 차감하지 않고 플러스 마이너스 20% 초과돼도 최근 연도 소득으로 산정을 하고요. 상시소득 입증 서류로는 여기 밑에 쭉 보시면 근로소득은 건강보험 자격지실 확인서, 재직증명서, 사업소득은 임대차 계약서 이런 식으로 쭉 있습니다. 본인이 해당되시는 거 한번 찾아보셔서 내가 입증할 수 있는지 그걸 보시고 최근 연도 소득으로 산정이 되시면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근로소득자부터 보겠습니다. 근로소득 확인 서류로는 최근 연도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급여 내역 포함된 증명서, 최근 연도 소득금액 증명원, 근로소득자용 또는 소득확인 증명서, ISA용이 있습니다. 급여 내역이 포함된 증명서로는 재직회사가 확인 날인한 급여 명세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 징수 확인서가 있는데요. 중요한 건 재직회사가 확인 날인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요거 체크하시고 어차피 1년 이상 근로하신 분들은 여기 이 서류에 나와 있는 소득 금액으로 내 연소득을 산정하시면 되는데 내가 이제 1년 미만 근로자는 소득 합계 1년 미만 내가 근무한 월수에서 벌어들인 소득 합계에다가 근무한 기간을 나눈 다음에 곱하기 12달 1년 12달 곱해서 연소득을 연환산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연환산을 어떻게 하느냐? 결론적으로는 이제 한 달 소득을 계산해서 12를 곱한 다음에 1년 소득을 계산하는 겁니다. 예시를 들어서 완벽하게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 내가 2022년 5월 1일에 입사를 하였다. 그래서 2022년도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을 떼어보니 2,2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니까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200만 원을 버는 거고 총 8개월 동안이니까 8로 나눕니다. 그렇게 나누게 되면 275만 원이 되고 거기다가 1년 12달 11을 곱하면 3,300만 원. 이게 내 연환산 소득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시로는 2022년 5월 15일에 입사를 하였다. 5월은 15일부터 일을 했으니까 온전한 한 달치 소득이 되지 않아요. 따라서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은 월별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단순히 5월부터 12월까지 나오기 때문에 쭉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나의 정확한 월 소득을 계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급여 명세표로 확인하여 2022년 6월 1일부터 5월 달은 온전한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빼버려요. 6월 1일부터 지금 현재 날짜로 계산해봤을 때 지금 2월이니까 1월 31일까지 2023년 1월 31일까지 소득 금액을 합칩니다. 그 금액이 2,600만 원이 되셨고 그걸 이제 6월부터 1월까지니까 8개월로 나눕니다. 그리고 1년 12달 곱하고요. 보시면 2,600만 원을 8개월로 나누는 금액이 325만 원이고 곱하기 12는 3,9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시면 깔끔하게 이해가 되시죠? 근로기간 1년 미만이신 분들은 나의 입사 일자가 언제인지를 체크를 해보시고 두 가지 중에 해당되시는 걸로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회사를 다닌 지 1개월은 넘었는데 한 달치 온전한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득 발생 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 입증된 소득만을 인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은 이렇게 2월 11일 월급날이면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풀의 월급을 받아야 소득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근로소득자는 재직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서 온전하게 1개월 소득이 아닌 경우에는 일한산이 가능하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일한산이 뭐야?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내가 1월 11일에 입사했습니다. 대출 신청일은 2월 14일이고요. 그리고 2월 11일 월급날입니다. 그렇게 되면 1월 11일에 입사했으니까 대출 신청을 2월 14일을 봤을 때는 재직기간이 1개월 이상이죠, 현재. 그리고 2월 10일 날 월급을 받았으니까 이 월급 받은 건 1월 11일에 입사를 해서 일을 한 1월 30일까지 일을 한 월급을 받았겠죠. 그러면 온전한 1개월 소득은 아니에요, 이게. 근데 내 재직기간이 1개월이 넘었기 때문에 현재 대출 신청한 날짜로 봤을 때 일 환산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 1월 11일부터 30일까지 일한 돈을 받은 걸로 내 하루에 얼마씩 뭐 1급이라고 표현을 하면 일당을 얼마 버느냐 요걸 계산해서 소득을 환산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또 많이들 주시는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소득을 입증하였으나 대출 신청이 현재는 퇴직한 경우 퇴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투실 확인서 등으로 소득 없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무소득으로 간주가 돼요. 즉 어제 퇴사를 하고 오늘 대출을 신청한다. 2022년 소득은 신고가 되어 있잖아요. 어제 퇴사했으면. 근데 현재는 무직이에요. 그러면 무소득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뭐 연봉을 뭐 5천만 원 벌었든 7천만 원 벌었든 지금 현재는 무직이기 때문에 과거의 소득은 지금 그 현재로서는 끌고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현재 무직이면 소득이 없는 걸로 간주를 합니다. 자, 다음 휴직자 보겠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하시고 휴직하신 분들. 이제 소득 확인 서류는 휴직 직전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 내역 포함된 증명서, 소득금액 증명원, 근로소득자용 또는 소득확인 증명서 ISA 가입용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해당 서류에 나오는 연소득으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1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은. 그리고 1년 미만 근로하고 휴직하신 분은 휴직 직전에 급여 명세서, 합계액, 휴직 직전에 그 이제 급여 명세서 합계를 더한 금액에다가 내가 그 더한 일한 기간을 나누고 곱하기 12. 아까 연한산 개념이랑 똑같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분들은 연한산 개념에 똑같이 계산하시면 되고 중요한 건 휴직자가 최근 3년 내에 1개월 이상의 소득이 없다면 무소득으로 간주가 됩니다. 요거는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3년 넘게 휴직을 하고 있는데 최근 3년 내에 1개월 이상의 소득이 없다면 무소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참고를 하시고 다음은 복직자와 일용계약직 보겠습니다. 복직자 같은 경우에는 급여 내역이 포함된 증명서를 첨부해가지고 소득을 확인하는데요. 복직 이후의 월 평균 급여, 즉 급여 명세표 합계액을 월수로 나누고 곱하기 10이랍니다. 이거 연하상황 개념이랑 똑같습니다. 이거는. 근데 다만 차이가 뭐냐면 내가 복직을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3개월 급여가 없는 경우, 예를 들면 뭐 복직한 지 한 달, 두 달, 뭐 세 달 돼가지고 3개월치 급여가 아직 받은 게 없어. 그런 경우에는 휴직자랑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휴직자랑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내가 3개월치 급여를 다 받고 대출을 신청하느냐, 아니면 3개월치 급여를 받기 전에 신청을 하느냐, 휴직자로 적용해서 소득을 계산하는 게 유리하느냐, 아니면 복직 이후에 월 평균 급여로 계산해서 신청하는 게 유리하느냐는 본인의 그 급여에 따라 다를 테니까 한번 맞춰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용계약직 볼게요. 일용계약직은 세무서에서 발행한 소득금액 증명원상의 금액 또는 최근 1년 이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인정을 합니다. 다만 이제 객관적인 서류로 재직기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연환산이 일용근로자도 가능합니다. 일단은 근로소득자는 여기까지고요. 1부를 여기서 마치고 사업자부터 빠르게 2부를 진행해서 다음 내용으로 안내를 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